자, 우리 6학년 사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1단원은 우리나라의 정치 발전이 되겠네요. 여러분이 1단원에서 이제 어떤 내용들을 배울지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면서 한번 예상해 보고 이런 걸 공부하겠구나 라는 거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여러분은 정치라는 말이요. 우리나라의 정치 발전.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낱말은 요 정치라고 하는 낱말이 되겠죠. 5학년 때는 우리나라 지도, 우리나라의 이런 지형들에 대해서 알아봤잖아.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지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5학년 2학기에는 역사를 배웠죠. 요번에 5학년 1학기 첫 번째 배울 주제는 정치라고 하는 거예요. 사회라고 하는 교과가 또 안에서 다양한 여러 가지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중에 정치. 여러분은 정치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뉴스나 신문 이런 데서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은 정치하면 어떤 게 떠오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떠오르는 낱말들은 뭐가 있어요? 지금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이죠. 뉴스만 틀면 대통령 후보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또 정치하면 여러분 국회의원들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하죠. 이런 것들 생각해 볼 수 있죠. 그 다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의 시장님이라든지 아니면 또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곳에 군수 아니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곳에 도지사 이런 사람들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그쵸?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것이 정치이기도 해요. 근데 이 정치라고 하는 게 꼭 이런 높은 사람들, 어른들이 하는 거라고만 꼭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분명히 정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정치 뭘까요? 학급 임원 선거.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정치입니다. 그 다음 여러분 전교 회장 이런 거 선거하죠. 그렇죠? 이런 것도 바로 정치라고 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리고 또 여러분도 또 임원이나 전교회장만 해야 정치를 하는 건 아니야. 친구랑도 정치를 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오늘 뭐하고 놀 거야? 이런 거. 그렇지. 술래잡기를 할 건지 공기놀이를 할 건지 아니면 놀이터에서 휴대폰 갖고 놀 건지 그런 거 정하는 것도 다 정치라고 하는 것이지.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서 무언가를 결정하고 이러는 것들이 바로 정치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알겠죠? 이렇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러면 뭘 배울 것 같아요? 바로 정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하겠죠. 또 사진들을 한번 쭉 보면서 6쪽과 7쪽에 있는 사진들을 한번 보면서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6월 민주항쟁의 사진이네요. 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왔어요. 6월 민주항쟁 우리 역사 시간에서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자, 바로 몇 년도에 있었던 일이냐면 바로 1987년에 있었던 6월 민주항쟁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때 이 수많은 사람이 길거리로 쏟아져 나왔다는 건 이 사람들이 바로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었겠죠. 바로 이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것은 뭐야? 바로 전두환 대통령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이 전두환 대통령이 자기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전두환이라고 하는 독재자에 맞서서 이 6월 민주항쟁,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것이 바로 우리가 배우고 있는 민주주의 라고 하는 것. 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전두환 시절만 해도 국민들이 직접 대통령을 뽑지 못했어요. 그래서 바로 이 6월 민주항쟁이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민주주의를 위해서 길로 나왔고 바로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손으로 뽑는다 해서 대통령 직선제가 결국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아까 말했던 이 대통령 누가 뽑아요? 국민들이 뽑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뉴스에 그 수많은 대통령 후보들이 국민들에게 자신을 뽑아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바로 6월 민주항쟁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초등학생들이 학급 자치회에서 학급 회의를 하고 있죠. 분명히 이것도 정치다
우리 반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하고 또 여러분의 요구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소중한 정치의 기회이겠죠. 세 번째로는 뭐 대법원이나 서울정부청사, 정부서울청사, 그 다음 여기 또 큰 사진은 바로 국회의 모습이죠. 이게 바로 국회. 국회는 말 그대로 국회의원들이 모여가지고 뭘 만드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법을 만드는 곳이에요. 자, 우리가 이거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국회의원들은 바로 법을 만드는 곳이에요. 국민들을 위해서 어떤 법을 만들 것이냐 라고 정해져 있는 거지. 조선시대의 왕은 자기가 하고 싶으면 다 해. 법도 만들어, 법도 집행해, 법도 판단해. 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왕에게 함부로 이야기를 하거나 이러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죠. 하지만 지금은 왕이 있는 시절이 아니잖아요. 왕이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야기를 하지 못해. 그렇기 때문에 그 권력을 나누었어요. 그래서 바로 국회는 법을 만드는 곳이다. 이 정도는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대법원이 있네요. 법원이죠, 법원. 자, 법원입니다. 법원 하면 여러분이 판사. 그렇죠? 여기는 법을 뭐 하는 곳이야? 판단하는 곳이야. 그러니까 국회에서 만들어진 법에 따라서 이 법이 맞는지 안 맞는지 또는 범죄자가 범죄를 저질렀으면 법에 따라서 형량, 감옥에 몇 년을 가둘지 벌금을 얼마를 내게 할지 판단하는 곳입니다. 법원이 법을 만들 수는 없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법원은 법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 곳이다. 공정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알겠죠? 여러분이 그럼 대법원이 법원에서 흔히 헷갈리는 게 검사인데 검사도 법을 다루는 사람이긴 하지만 검사는 정부 이쪽에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범죄자를 처벌해 주십시오 라고 법을 요구하는 그런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법원에 검사가 들어있진 않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많이 헷갈리거든요. 변호사는 범죄자나 뭐 사람들의 입장을 대변해 주는 사람이잖아. 근데 변호사는 개인적으로 일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여기에 속해 있지는 않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정부라고 하는 곳이죠. 이게 바로 이 정부를 이끄는 사람이 바로 누구야? 대통령이 되는 것이야. 그러면 정부가 하는 일은 뭐야? 이 만들어진 법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국가의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곳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을 위해서 교과서도 만들고, 그치? 여러분은 각종 할 수 있게 급식 이런 것도 무상급식 지원해주고 이런 역할은 바로 정부에서 하는 것이다. 무상급식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공짜로 우리한테 밥을 주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관련된 법을 만들고, 그치? 정부에서 집행해서 여러분에게 따뜻한 밥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만약에 우리가 급식을 제공하는데 뭔가 잘못되거나 문제가 생겨서 재판을 하게 되면 법에 의해서 판단하는 곳은 바로 법원이다. 이렇게 권력을 나누고 있다. 이렇게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또 국회의 사진이 이렇게 크게 나와 있죠. 네. 그 다음 이번 단원에서 배우는 것들 단원명들 한번 보면 소단원들 민주주의의 발전과 시민 참여, 일상생활과 민주주의, 민주정치의 원리와 국가기관의 역할 이렇게 나와 있네요. 첫 번째로는 민주주의의 발전이라 했으니까 방금 배웠던 6월 항쟁 같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발전 이거는 이제 역사와 관련해서 배워볼 거예요. 일상생활과 민주주의는 우리의 삶 속에도 분명히 정치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 그 다음에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이 바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자세가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국가를 이루고 있는 바로 이 민주정치의 원리, 어떤 원리에 따라서 민주주의 국가가 운영되는지, 그 다음에 우리가 만드는 이런 국가기관들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라는 거죠. 방금 여기 나와 있는 국회나 법원이나 정부는 바로 우리나라가 만든 국가기관이겠죠. 이런 기관들은 과연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 이런 것들을 이해해야지 우리가 사회를 어떻게 대한민국이 돌아가는지 이해할 수 있겠지.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배울 내용들을 알아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링컨의 연설이 나와 있습니다. 자, 링컨의 연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링컨의 연설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낱말은 바로 이 낱말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 요 말이 가장 핵심적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말이 왜 가장 핵심적이냐면 바로 이 말이 바로 민주주의의 그런 핵심적인 가치들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한번 읽어볼까요? 미국 남북전쟁이 진행되던 1863년. 미국의 남북전쟁은 우리나라 6.25 전쟁처럼 미국 안에서도 남부와 북부로 나뉘어서 미국 안에서의 전쟁이 벌어지는 바로 전쟁이 남북전쟁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자기 나라 안에서 싸우는 전쟁을 다른 말로 하면 내전이라고 이야기하죠. 미국도 이런 내전이 있었다. 펜실베니아주의 게티스버그에서 일어난 전투는 5만 명이 넘는 많은 사상자를 냈다. 5만 명이 넘는 사람이 죽거나 다쳤다. 사상자라는 건 죽고 다친 사람을 포함해서 하는 거예요. 당시 대통령이었던 링컨은 이곳을 찾아 죽은 병사들을 추모하는 연설을 했다. 그래서 이 연설을 유명한 게티즈버그 연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은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상식적으로. 우리 조상들은 자유와 평등의 원리를 지키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었고 이를 지켜내기 위해 많은 사람이 희생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동그라미 쳐보 중요한 가치 자유와 평등이라는 거지. 미국이라는 나라를 만들 때 자유와 평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가치를 여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우리는 이곳에서 싸웠던 그분들이 애타게 이루고자 염원했던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일 때 우리 모두는 새롭게 보장된 자유를 누릴 것이며, 자, 그 다음 여기서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지.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연설문이 됩니다. 이 연설문에 좀 나중에 선생님도 TV 보다가 재미있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 링컨이 대통령으로 게티즈버그 연설을 하려고 기다리는데 이 앞에 있는 어떤 연설하는 사람이 1시간인가? 자기 혼자서 연설을 했다는 거야. 1시간 동안 연설했으니까 다른 사람들 정말 다 지쳐버렸겠죠. 그죠? 그래서 링컨 대통령 차례가 됐을 때 엄청 짧게 해야만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링컨의 게티즈버그 연설은 한 2분 정도의 굉장히 짧은 연설이라고 합니다. 그 앞에 1시간짜리 연설은 내용이 하나도 사람들이 기억 못하는데 이 링컨 대통령의 2분짜리 연설은 이렇게 유명하게 남아서 우리나라, 먼 나라인 우리나라 역사에까지, 아니 사회교과서에까지 실렸지. 그치? 자, 그러면 여러분이 과연 이런 문장이 무슨 뜻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쵸?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국민은 정부. 자, 정부는 정부인데, 그치? 이 정부가 솔직히 말하면 국가기관이 국가를 이끄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부는 어떤 정부가 돼야 되냐? 나라를 이끄는 기본적인 생각이죠. 이것이 바로 뭐에 의한 정부여야 된다? 국민의 정부여야 한다. 이 말뜻은 결국 무슨 말뜻이냐면 결국 국민에 의해, 그치? 뭐가 다스려져야 된다? 국가가 다스려져야 한다. 그치? 그러면 누구에 의해서 다스려지면 안 되는 거야? 뭐 독재자라든지 돈 많은 사람이나 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에 의해서 정부가 운영되거나 다스려져서는 안 된다는 뜻이 바로 국민의 정부. 맞아요? 이걸 영어로 하면 of the people 이렇게 이야기했죠. P-O-P-L-E of the people. 이 of가 뭐뭐의 이렇게 해서 사람들에 의해, 그치? 사람들의, 그치? 여기서 people이 바로 국민,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국민에 의한. 맞아요. 그러면 이거는 by the people이겠죠. 국민에 의한.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국민에 의하니까 by the people. by the people. 사람들에 의해 라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국민은 이거 선생님이 반대로 적었네. Sorry. 잘못 적었어요. 헷갈렸어. 첫 번째 국민의가 바로 뭐냐면 바로 국민,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다. 지워야 돼. 국가의 주인이 국민이다 라는 거죠. 그 다음 국민에 의하니 바로 방금 선생님이 적었던 국민에 의해 나라가 다스려져야 된다. 져야 한다 라는 뜻이 바로 by the people이 됩니다. by는 누구누구에 의해 이런 영어 단어잖아요. 그 다음 세 번째로는 국민을 위한. 아이고 자꾸 이렇게 잘못 쓰게 되죠. 국민을 위한. 이거는 영어로 하면 for the people이 되겠죠. 갑자기 선생님이 영어 시간이 돼버렸냐고? 쉬운 영어잖아. 이 정도는 알고 있자 우리. 그치? 네, 이거는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정책, 모든 일들은 누구를 위해서? 바로 국민을 위해서 실행되고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for는 뭐뭐를 위해. 그래서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이렇게 아주 멋있는 연설을 해줬던 링컨 대통령이 되겠죠. 링컨 대통령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미국이 바로 이 남북전쟁이라고 하는 내전을 벌였던 이유는 바로 남쪽과 북쪽의 입장이 서로 달랐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유명한 말이 이 남북전쟁의 끝으로 바로 미국에 있었던 흑인 노예, 이런 노예제도가 바로 폐지되었기 때문이죠. 노예제도가 없어졌다. 이런 의미를 갖잖아요. 한편으로는 근데 또 링컨이 노예제도를 없앤 이유가 바로 이 링컨은 북쪽 편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쪽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노예를 해방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만 그건 여러분이 더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링컨의 게티즈버그 연설에서 민주주의의 의미를 배워봤어요. 자, 그 다음 우리는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는 민주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단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낱말들을 한번 써보고 찾은 낱말을 이용해 내가 살고 싶은 나라의 모습을 써보자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네요. 자유와 참여라는 말이 나와 있고요. 맞아요. 네, 그 다음 방금 여기 나왔던 평등, 이런 말 적어도 좋겠네요. 선생님은 평등.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가 됐으면 좋겠냐? 라는 거죠. 여러분이 살고 싶은 나라. 그 다음 민주적인 선거, 지금 대통령 선거 얼마 후면 이루어지니까. 그치? 그 다음 반드시 법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맞아요. 좋습니다. 그 다음 또 민주주의가 이루어지려면 수많은 사람이 참여해야 한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 그 다음 이번 단원을 배우는 민주주의. 이런 용어들을 넣어서 해보면 좋겠네. 그치? 그 다음 또 국민들의 우리 국가의 주인이다. 국민들이 바로 주권을 가지고 있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자, 여러분이 살고 싶은 나라의 모습은 어떤 나라일까요?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며, 그치?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나라의 주인이며, 힘이 센 사람이 나라의 주인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다. 그치?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평등한 나라. 이런 나라를 여러분이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또 뭐 법과 질서가 잘
지켜지는 나라. 이렇게 여러분이 여기 나와 있는 용어들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살고 싶은 나라의 모습을 적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좋아요. 자, 그 다음 대한민국의 헌법 전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대한민국의 헌법이라고 하는 법이네요. 헌법. 자, 헌법. 자, 헌법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헌법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법이에요. 그 다음에 헌법은 뭐 벌금을 얼마 내야 한다? 뭐 이런 법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추구하는, 우리나라가 지향하는, 그치? 추구하는 바로 뭘 담고 있냐면 가치. 이런 것들을 담고 있고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원리 이런 것들을 바로 정하고 있는 법이 바로 이 헌법입니다. 헌법을 보면 우리나라 사회가 어떤 것들을 추구하는 가치가 뭔지 이런 걸 알 수 있겠죠. 첫 번째 읽어보면 오랜 역사와 전통이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자, 뭘 이어받아? 3.1운동을 이어받아. 그치? 3.1운동 하면 우리 기억나잖아요. 평화적인 시위였고 그치? 일제, 독재, 일제, 제국주의에 맞서는 그런 운동이었잖아요. 이걸 이어받는다는 거지. 그 다음에 세운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렇지. 대한민국 임시정부. 바로 3.1운동의 뜻을 이어받은 임시정부였잖아요.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이어받는다. 4.19 민주운동 바로 이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이어받고 조국의 민주개혁. 그렇지. 민주적인 개혁. 바꾸는 걸 개혁이라고 그러지. 그 다음 우리는 전쟁을 통한 통일이 아니라 바로 평화통일. 사명을 따라서 바로 정의로움과 인도와 그치 동포 사랑으로 결의의 단결을 튼튼히 하고 모든 사회의 나쁜 버릇과 옳지 못함을 깨트리며 자율과 어울림을 바탕으로 그치 자유민주의 기본 질서를 더욱 튼튼히 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사람마다 기회를 고르게 한다. 그치 평등과 관련된 거지. 또한 개인의 능력은 자신이 한껏 떨쳐내게 한다. 그 다음에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 자유가 있으면 마찬가지로 책임과 의무가 있지. 자유와 권리가 있으면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다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 생활을 고르게 높이고 밖으로는 올해 세계 평화와 그치 또 우리나라만 넘어서 세계 평화와 인류의 번영에도 함께한다. 우리들과 우리 자손의 안전, 그치, 안전도 중요하지.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마련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하고 8번에 걸쳐 고친 헌법을 이제 국회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따라 고친다. 자, 그래서 아까 6월항쟁 1987년 이후에 바로 이 1980년 10월 29일에 헌법이 마지막으로 고쳐졌어요. 대표적인 내용이 바로 대통령을 직접 국민이 뽑는 대통령 직선제라고 했죠. 이 1987년에 고쳤으니까 한 30년 됐잖아요. 30년도 넘었죠. 이 헌법이 아직까지 고쳐지지 않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쨌든 왜냐하면 헌법을 고치는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국회의원들의 먼저 모여서 동의해야 되고 그 다음 전체 국민이 투표해서 찬성해야 헌법이 고쳐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헌법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 1단원에서 배울 내용들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그러면 민주주의의 발전, 역사 이런 것부터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